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반인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날씨가 정말 겨울같이 눈도 많이 내렸던 오늘 하루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고요. 또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분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은 E7-4 비자와 그러니까 K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제기했던 쿼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최근에 제가 관할 출입국,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방문했었는데 이 E7-4와 K포인트 274의 쿼터 문제 아직도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 변경에 관련돼서도 좀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제가 강의했던 12월 달에 강의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기존의 K포인트 274 이전에 이제 E74 비자가 2023년 2분기까지 진행됐던 게 있었고 그 이후로 9월 25일이었죠. 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던 K포인트 274의 쿼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1번과 2번 사항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쿼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근로자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2024년에 K포인트가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35,000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회사 추천이 12,000명 정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더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부처 추천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은 점수가 170점에서 190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70점에서 190점이 넘어서 이미 200점이 된 사람들에게는 추천서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 요 부분들 이제 기본적인 정보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어떻게 쿼터가 E7-4 비자의 쿼터가 진행이 됐느냐? 우선은 추천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그래서 이때는 자, 20% 내에서 이제 E7-4 비자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다. 20%는 내국인, 한국인의 고용 숫자가 3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20%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이제 뿌리 기업이라든가 뿌리라든가 그때는 농축어업이 있었어요. 농축어업 업인 경우는 30%까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 지역도 30%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다만 이제 아셔야 되는 거가 한 명, E9 비자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한 명은 가능하다. 인구수, 그 한국인 숫자 상관없이 그리고 뿌리 기업은 두 명까지 이제 가능하다. 요거 기본 전제로 가시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이때는 반올림이었습니다. 반올림. 그래서 예를 들자면 6명이 한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6, 22, 1.2명이 되기 때문에 한 명만 가능합니다. 한 명만 가능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30%가 가능한 뿌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6, 38, 1.8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2명인데 이거는 뭐 6명이 없더라도 뿌리기업은 2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반올림 형태가 이제 2023년 그리고 2024년 K포인트를 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K포인트 가면서 기본이 30%로 상향이 됐어요. 기본이 30%.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이제 회사의 추천서와 E74 비자의 쿼터의 교집합, 교집합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회사 추천서가 2장이고 쿼터가 3명이라면 당연히 2명이 가능하고 추천서는 3명인데 쿼터가 2명밖에 안 된다. 여기는 당연히 2명이 가능하겠고 이런 식으로 교집합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K포인트 274에서는 회사 추천서, 회사 추천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근로자 플러스 한국인 근로자 수 3개월 당연히 넘어야 되겠고요. 야,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20%까지 가능했죠. 근데 추천서라는 게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했었는데 이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쿼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아, 여기서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E9 비자 근로자는 K포인트 지정해도 1명, 그다음에 뿌리 기업은 2명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K포인트에서는 뿌리 기업과 인구 감소 지역만 50%의 추천이 가능하고 일반은 30이다. 이게 일반 제조업인 경우에는 30%, 50%는 어디다? 뿌리 기업과 어디요? 그다음 인구 감소 지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에 2023년도 2분기까지는 지역의 뿌리 기업들 또는 이제 뿌리 기업들 그리고 농축 어업도 30%였거든요. 50%였죠. 30%였죠. 근데 이제 K포인트는 농축업에서는 추가적으로 퍼센티지가 없어지고 뿌리 기업과 인구 감소 지역만 쿼타가 50%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남 비자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무조건 1명은 되는 거고 뿌리 기업이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가 50%까지 가능하다.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 자, 2023년하고 2024년을 볼게요. 2023년 이제 2분기까지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시작되는 K포인트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 자,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6명인 경우에는 여기에 1명만 가능했죠. 근데 K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일반 제조업은 30%니까 1.8명에서 이것도 반올림이 아닌 올림이거든요. 올림. 소수점 아래에서 올림. 2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 2분기 때 신청했던 사람은 1명인데 2023년 K포인트와 2024년 K포인트는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면 1명이 더 늘어버리는 상황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연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연장 요건은 기존의 K포인트가 아닌 사람들은 기존 지침이다. 기존 지침 언제적 거죠? 네. 2023년도 6월 달에 추가 접수를 했던 그 지침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때 한국어가 이제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총 30점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한국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0점이 주어지는 그때로 돌아갑니다. 점수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침에 따르면은 20%밖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 E74 비자가 K포인트 포함해서 2명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의 연장이 뭐다고요? 안 된다라는 상황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정책본부의 E7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금 2023년도 2분기까지 있었던 E7-4 비자의 쿼터와 K포인트의 쿼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 고객 중에서도 지금 계속 대기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걸로 맞추려면 K포인트의 쿼터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 K포인트 쿼터로 통합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장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지침이 빨리 조속하게 나와야 된다.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다. 요 문제점하고 근무처 변경 허가의 문제. 최근에 제가 정책본부의 답변을 받았어요. 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는데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처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간이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 15일 전에 이제 회사를 구해서 이적 동의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무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의 뭐가 필요 없다고요? 네, 이적 동의서가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이 지금 남아있는 중에 하는 경우에는 정책본부 답변은 이적 동의서가 이가 있으면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이적 동의서만 있으면 회사를 옮겨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출입국에서는 이적 동의서만으로 E7-4에서 다른 근무자 변경은 불허한다라고 했나 봐요. 이 부분들도 통일화가 필요하다. 통일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기존의 E7-4고요. 자, K포인트 274인 경우에는 자, 회사를 원칙적으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나 2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 자, 처음에 예를 들자면 회사가 폐업이나 그다음에 휴업이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요? 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너무 늦게 주고 안 줘요. 월급을 안 주고 있다. 자, 월급을 안 줬을 경우에 얼마 정도 월급을 안 줬을 때 회사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자체가 전혀 없고 근무처를 옮길 수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무처 변경에 관련돼서는 이게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책본부에서 자, 기존의 E7-4는 계약 만료가 되면 상관없고 K포인트 E7-4는 똑같습니다. 계약 만료 15일 전에 근무자 변경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 중에 옮기는 거. 계약 중에 옮기는 건데 지금 기존의 E7-4도 이적 동의서만 있으면 회사 옮기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출국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요. 자, K포인트 274 당연히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맞겠지만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폐업이나 휴업이라든가 월급을 주지 않거라든가 부당하게 본인을 대우했다든가 반인격적으로 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K포인트 274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옮기고 싶을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잖아요.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가 없는 상태에서 옮기지 마라. 이런 지침만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2023년도 2분기 추가 쿼터 때 반영됐던 E74의 지침, 그리고 2023년도 9월 25일 이후로 시작됐던 K포인트, 그리고 2024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K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쿼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E74 비자를 받은 근로자의 연장에 대한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침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3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근무처 변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서 옮기는 거 말고 계약 중에 이적동에서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 이적동에서 있어도 안 된다. 계약을 끝내야 된다. 요게 대한 명확한 통일화된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K포인트 74 같은 경우는 무작정 회사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취업이나 폐업한 것도 회사의 문제인데 왜 K포인트 74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 옮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명확한 지침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오늘 K포인트 274 시작되고 있는 274 부분들과 그 다음에 E74 비자 받은 사람들의 이번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쿼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무처 변경을 할 때도 E74 비자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적 동선만으로 옮길 수 있는지, 이것도 출입국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통일화될 필요성은 있고, K포인트 274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도 회사에서 인력 감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문제로 이제 회사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회사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지침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관할 출입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하달이 돼서 이제 E74뿐만 아니고 K포인트 74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K포인트 274도 작년에 시행되고 올해부터 정기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된다.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해당 근로자들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조금 슬로우하게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20,00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써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정말 많은 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인 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입국 이민 업무를 행정사로서 접근하는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와 K포인트 74 비자의 쿼터 문제와 근무처 변경 문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비자인크리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